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가끔 보면 댓글에 촬영 날짜 좀 적어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 녹화는 항상 목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고 다음 주까지 거 해서 한 뭐 2개, 3개 이렇게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고 시급성의 순위에 따라서 편집을 빨리 해서 내보내주고 그럽니다. 업로드하고 그래요. 오늘 트렌드 코너는 오늘은 하여튼 주간에 있었던 국제적으로 큰 이슈 혹은 국내적으로 큰 이슈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트렌드 코너예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전체에서 중국의 전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G2 나라 중에 하나이고 GDP 순서로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전인대는 중국의 정책 방향, 경제 정책 운용 방향 이런 거를 정하고 중국은 또 이렇게 정치 시스템이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죠. 그러다 보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느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 있는 매니저를 할 때는 그때는 더더욱 중국 이슈가 큰 이슈였기 때문에 중국 전인대를 한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번 전인대에서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늘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관심이 덜해요. 그런데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골고루 배웠어요. 정치학도 제가 수강을 했고 심리학도 수강을 했고 그리고 이게 온 세상에 돌아가는 돈 버는 거에 관련된 돈 버는 거에 관련된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을 골고루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거, 정치, 역사, 그리고 뭐 문과생이라서 깊이는 모르지만 어떤 게 많이 팔리는 기술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요즘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큰 변화가 있구나. 이거 제가 지나간 시절에 60평생 살아오면서 봤던 그 변화보다가 굉장히 더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AI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 배경이며 왜 이게 시급한지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미 규제에 맞서 AI 꺼내든 중국. 과학기술 예산 10% 대폭 증액. 중국은 계획경제 국가죠, 그죠? 근데, 과학기술 예산을 10% 증액한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방비를 이번에 원래 중국이 그 방위 예산을 7%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돈으로 300조를 넘어갔어요. 309조 원이 됐다고 그래요. 미국이 원래 국방 예산이 1000조를 넘어갔거든요. 그 미국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인데 그래도 제법 많이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 항모까지 지금 새로 항모 짓는 거는 핵 항모일 거라는 4호 항공모함이 중국에서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건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핵 항모일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방위비가 가장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았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났어요. 자, 헤드라인 읽어드렸고요. 여기 요약된 거 보면 첨단 제조, 새 성장 동력 육성, 리창 총리죠. AI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미와 기술 패권 경쟁 치열해질 듯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명장은 지준율을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래 이제 부양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중국은요, 물론 이제 첨단 기술이라 그래도 지금까지 중국의 첨단 기술은 이런 쪽이 아니고 무슨 전기차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었죠. 신재생 에너지, 기후 문제, 그다음 중국은 또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해요. 데일리로 뭐 100만 배럴 이상에서 소비한 에너지 가다 소비 국가니까 어떻게든지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시장 넘버원이고 1월 달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비를 보면 작년 연말 하다보다도 또 많이 중국 업체들 점유비가 올라가 있어요. 증가율도 가파르고요. 그건 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앞세우고 있대요.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까이 대폭 늘리기로 했대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수가 위축돼 있어요. 고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하고 위구이 위안이나 헝다 이런 데서 그거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팔고, 그럼 이제 그 청년들이나 도시민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 집을 살 텐데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원래 목표치는 5.5인데 그거 아마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글로벌에서 얘기해요. 아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살아갈 길이 이쪽인 거죠. AI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렇게 갑자기 들어서 과학기술 예산을 10% 증가시킨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AI예요, AI. 최근에 소라 동영상 편집하는 거, 챗 GPT 나온 뒤에 미국에서 활발히 지금 동영상까지 이전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음성 AI 이런 쪽에는요, 중국이 기술력이 상당해요. 자율주행 쪽도 그러하고, 중국의 기술이 미국 기술 수준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AI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드론이 됐든 이런 거에 이런 기술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90 이상 따라갔다. 그래서 진짜 별로 막 그렇게 극심하게 예산을 들여서 드라이브 안 해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거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라 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AI 쪽에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뒤처졌구나.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을 10%나 늘린 거예요. 자, 그러면 AI가 왜 중요할 거냐. 최근에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전기의 발명이 20세기의 모든 인류의 산업, 생활 패턴, 문화 이런 걸 결정지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100년 동안에는 이 AI가 모든 걸 결정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딱 1년 지났어요, 1년. 대변혁의 입구에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기도 그러했지만 이 AI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는 바로 당장 돈이 돼요. 그리고요, AI가 또 왜 국가별로 있어서 중요하냐 하면 국가 안보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전쟁은 AI가 할지 몰라요. 그리고 AI가 심겨져 있는 핸드폰, AI가 심겨져 있는 자동차, AI가 달려있는 인공위성, 이 모든 것들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찰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AI가 장치되어 있는 무인 전투용 차량, AI가 장치되어 있는 드론, AI가 장치되어 있는 유도 미사일들, 군용기들, 함선들, 로봇들,
나중에는 인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줄고 이러면 로봇이 우리 대신 전쟁할지도 몰라요. 우리 영화에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날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2032년이면 나온대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게 된 배경도 두뇌 역할을 할 AI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국의 어느 나라가 패권국이 될 건가는 이 AI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의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틈만 나면 중국 반도체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의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던 시절에 중국은 제조를 잘하고 미국은 뭐 군사력이 있고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고 뭐 자원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자본도 많고 그래서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게임의 룰이 AI 때문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누가 AI를 잘하느냐가 앞으로의 패권을 결정질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 국가들도 AI, 소버린 AI라고 그러죠. 각 국가별로 자체의 AI가 존재해야 돼요.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게 되고 안보를 타국에 의존하게 되고 정책의 수립, 의료 행정, 뭐 이런 뭐 법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소버린 AI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국가의 안보 전략이나 뭐 군사 정책, 그다음 뭐 무기 시스템 이런 거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잘할 텐데 그걸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한테 의존하면 군사 기밀이 단술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서두에 제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 좀 했어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고 또 살아온 나이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또 이 치열한 이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운용시장에 있었어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AI는 전기의 발명보다 인터넷의 발명보다 그 어떤 산업혁명보다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모든 걸 휩쓸어 가버릴 거예요.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막 떨어질 거예요. 이제 AI가 농사 짓는 데도 들어가고 AI가 로봇 하는 데도 들어가고 의료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먼저 급속히 빨라질 게 의료 쪽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신약 개발하는데 통상 제약회사들이 5년, 뭐 7년 이렇게 걸리는 거를 4에서 5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젠슨 엔비디아 CEO도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신약, 생명공학, 진단 이런 쪽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미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엑스레이를 디지털화 시킨 뭐 나노 시총이 작은 회사라서 제가 하여튼 그 검색하면 나와요. 그 회사 지분도 일부를 사고 또 암젠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생명공학 관련된 의료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여기 지금 애가 너무너무 급속히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농업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칠 거고 하물며 얼마 전에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AI를 이용한 그 쇼핑센터에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 월마트가 그걸 시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AI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시작이에요. 지금 막 시작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버블이다. 옛날 인터넷 시작할 때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하고 이 반도체를 비교해서 버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번 봐야죠. 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틀리고 업의 크기가 틀리고 경쟁력의 애자가 틀려요. 그리고 미치는 연관되는 인더스트리 전체의 크기가 틀려요. 자, 그래서 체크해 볼게요.
과학기술 쪽에 10%나 증액을 시켰어요. 국방이 7.2. 그래서 이제 309조더라고요. 그 교육을 5%. 전체 예산 증가율은 4%.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와요. 반도체 매출 추이를 보시면 중국이 전년 대비 14% 마이너스예요. 미국이 마지막 이 전쟁인 거죠. 총칼로 하는 전쟁 말고 어차피 핵무기가 다 있기 때문에 총칼로 하는 전쟁으로 타국을 굴복시키기는 어려워요.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러시아가 전 세계 2위 군사 대국인데 그 작은 나라 하나를 그것도 지금 많이 점령을 2년 동안 해서 점령을 했는데 전체 영토의 10% 정도 차지했더라고요. 그리고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경제전쟁이고 패권전쟁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AI가 너무나 중요하고 AI가 중요하니까 미국이 아주 작심을 하고 AI의 제일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공급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급속히 따라오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주석도 첨단 기술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일 시 주석은 장수성의 대표단을 만나서 과학기술, 교육, 인재제도 등을 계획을 심화하고 새로운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변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장수성은 하이테크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양해를 계기로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의 구조 개편에 나선다. 부동산 중심에서 단순 제조업 수출 중심에서 하이테크 쪽의 발전을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통한 산업 시스템 현대화를 10대 핵심 과제에서 최우선으로 꼽았대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 기존에 있는 경기 부양책 늘상 하던 거예요. 지준율 좀 내릴 수 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 경제 성장 목표는 5%, 실업률 목표는 5.5%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온 세상이 AI를 둘러싼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의 리창 총리가 인공지능 플러스를 발표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독자적 AI 생태계를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엔비디아 거도 못 사게 했고 또 AMD가 중국에 저사양 거를 수출하겠다고 그랬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결국 퇴짜를 놨거든요. 그게 지난 수요일인가? 그때 그래서 뭐 악재다 뭐 이런 얘기도 AMD에 대해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중국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어서 AI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인공지능 플러스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AI 산업 육성책을 내놨다. 챗 GPT를 비롯한 미국의 생산형 AI 서비스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중국 제조 2025 수준의 국가 프로젝트가 될지 주목된다. 러 총리는 이날 올해 10대 정부 과제의 첫 항목에서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전개하겠다면서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환 행동을 지지하고 데이터의 개발과 개방, 유통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리 총리의 AI 플러스 이니셔티브 발언 앞뒤로 정부 업무보고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심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생산형 AI 서비스인 챗GPT와 문장을 영화 수준의 동영상으로 만드는 소라 등 미국의 획기적인 AI 제품이 출시하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본격적으로 독자 AI 생태계 육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이 이번 올해부터 첨단 기술 육성에
예산을 10%나 증액시킨 이유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지도부가 얼마나 AI에 대해서 열심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수십 년 동안의 글로벌 안보 지형, 패권 지형, 산업 지형에 AI가 크게 영향을 미칠 아주 커다란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다른 어떤 기술보다가. 그래서 그 기술에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고, 그 반도체와 관련된 싸움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대만하고 우리 한국의 디램 회사들도 자꾸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중국 전인대에 개최된 소식과 원래 전인대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것에 작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인더스트리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많은 테마들은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냥 스토리로 쭉 진행되다가 주식들이 막 PER이 높아진 채로 막 PER이 100배 가고 150배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인더스트리는 개화되지 않고 돈 못 벌고 그러니까 제자리 내려와서 보불이 꺼지고 이런 일을 반복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역사가, 우리 사람들이 돈을 쫓아다니는 역사가 주식시장 내에서 반복된다고 그러더라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고, 바로바로 즉시 현금으로 창출되는 인더스트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단순하게 주가의 차트만 놓고 옛날에 이랬으니 이것도 버블이다, 이거는 진짜 한번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시고 변화의 크기와 폭, 범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결론이 어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버블일 수 있어요. 분명히 버블일 수 있는데 꺼지려면 한참 멀은 버블이에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 마지막 화려한 버블 랠리가 그 전에 몇 년간의 랠리보다 더 가팔라요. 그걸 먹어야 돈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중국 전인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